네, 안녕하세요. 고은 변호사들의 정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멸시효 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법에서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자신의 채권을 청구할 수가 없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10년 동안 안 주고 버티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일정한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권리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새롭게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10년의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단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에서 정한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이 있습니다. 청구란 무엇일까요? 청구란 말 그대로 시효의 대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는 재판상 청구하는 것이 있고 최고라고 해서 재판 외에 그냥 돈을 달라라고 청구를 하는 것도 청구에 해당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 즉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즉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소송이 만약에 승소 판결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5년, 3년 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판결을 받으면은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이전에 말씀드렸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청구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는 최고한 때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청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압류, 가압류, 이런 승인 등을 하지 않으면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한 채권, 이제 한 달 뒤면 소멸시효 기간이 다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최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최고 시점부터 6개월의 소멸시효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간 다시 이제 적절한 재판상 청구나 다른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면 되죠. 다만 내가 그 시점에 최고를 했다라는 점은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 급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해서 상대방이 내가 보낸 최고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라는 점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단지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해서 상대방은 나는 그걸 못 봤다라고 한다면은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전화로 할 때 녹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녹음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말 정 급하면은 사실관계를 아주 간략하게 작성을 하고 우선 내가 원하는 금액을 청구 취지에 기재를 해서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준비서면 형식으로 추가로 보충을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내가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그 압류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같은 내 권리가 확실히 있다는 그러한 인정하는 서류를 가지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아직 승소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은 소송 진행 중에 그 채무자가 자기가 돈을 변제하기 싫어서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이루어지면은 이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계속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소멸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원래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이 있습니다. 승인이란 이 역시 말 그대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반드시 내가 그 채무를 변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일 필요는 없고요. 채무자가 해당 채무의 존재와 그 액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을 하게 되면은 그 즉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역시 다시 원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대여금이나 이런 예금 채권 등에 대해서 꾸준히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원금 채무를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승인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되고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을 하게 되죠.
민사채권이라면 최종 이자를 지급한 시점부터 10년의 그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이처럼 승인은 내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라면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승인을 하도록 해야 하며, 변제를 원하지 않는 채무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채권자에게 하는 말이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두로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녹음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기는 했는데 상대방이 채무자가 승인을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못 해가지고 소멸시효 도가가 인정돼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요새는 핸드폰을 통해서 전화 녹음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을 해서 승인의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는 소송 진행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승인은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있다, 변제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즉시 원래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며 원래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말을 할 때에는 항상 이 부분이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 외에 소멸시효 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기간이 도달했다라고 해서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또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자신이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월 이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는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소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은 채무자, 즉 피고가 소송 중에 주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 채무자,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하지 않으면은 원고의 주장이나 기록상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했음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 그 자체가 타당하다고 한다면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되죠. 판결이 1심이나 2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된다면은 그 판결은 가지고 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받지 못한 것이 맞다면은 채무자, 피고가 소멸시효에 항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소송 진행 도중에 조정을 통해서 전액을 다 변제를 못 받을 수 있지만 일부는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소송을 제기를 해서 청구를 하고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에 함견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라도 돈을 변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은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회수 가능성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채무자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해서 자신의 책임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칫 채권자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서 의도치 않게 채무를 승인하는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말은 해도 되고 어떤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